다음 주 우리 증시 전망, 걱정 많으시죠? 지난 한 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일과 다음 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오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안타깝게도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했죠. 다우 지수가 1.23%, 나스닥이 2.24%, S&P 500도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진성준이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목요일에 코스피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건데 정부와 여당의 개미 죽이기 정책으로 하락빔을 맞았다는 게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대선 전에는 코스피 5천을 부르짖더니 이젠 코스피 2천이 눈앞입니다.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알아보죠. 김지민 기자 전해주시죠. 코스피 5천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기업하기 가장 힘든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죠. 노조에 실질적 면죄부를 주는 법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면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셈이죠. 얼마나 어이없는 법안이면 유럽 기업인들이 철수하겠다고 하고 송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재고를 간곡히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 불리는 날이었는데 그 원인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또다시 진성준 의원은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사례에서도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으며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시장 급락 이후 재검토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지난 금투세 논란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내 의견 충돌이 극대화되고 여론의 방향을 살핀 다음에 모든 사건을 해결해주는 백마탄 왕자 같은 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만 표를 준 유권자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게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이러한 대주주 요건 강화는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겨 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10억이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는 개인 투자자는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 초과액에 대해 35%로 과세하겠다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배당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빼먹을 길이 많은데 굳이 배당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처럼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폭탄 투하하듯이 악재를 한꺼번에 터뜨리니 금요일 우리 증시는 버티지 못하고 4% 가까이 폭락하고 말았죠. 이렇게 국내 정책 관련 악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와 ISM 지표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빅스 지수가 20을 돌파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는데요. 이는 과거 2018년 볼마이돈 사례처럼 퀀트 기반 자금의 대규모 매도를 촉발하여 단기적으로 패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경기 지표 부진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9%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방어주 성격의 업종이나 홈디포 같은 건설 관련 종목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난 금요일 이미 4% 가까이 급락한 만큼 추가적인 폭락보다는 하단 지지 라인을 확인하며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1차 지지 라인을 306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엿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업종이나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한 주 한국 증시는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세금 관련 압박과 함께 경영계가 극도로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슈로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방어주, 건설, 헬스케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조선 및 방산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업종들을 보수적으로 관찰하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주주 10억 원이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8월부터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를 또 반복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의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을 하지 말고 증시 활성화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증세가 될 것이므로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